안녕하세요, 강함석입니다. 오늘 NBA 확정본 10경기에서 한 2경기 정도를 거르고 8경기 정도 분석을 할 거고요. 바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를 이제 뉴올리언스 대 샌안토니오. 샌안토니오는 이제 직전 경기에서 대여 애틀란타를 바로 낚았고, 오늘 경기 백투백 경기입니다. 샌안은 어쨌든 뉴올리언스는 이제 당장 올 시즌에 그래도 뭔가 해보겠다라고 이제 하면서 CJ 맥컬럼이나 뭐 레리 낸스 주니어 뭐 이런 선수들을 데려왔고, 일단은 맥컬러가 뛰는 라인업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바뀐 상황에서 좀 교통 정리가 안 된 느낌은 있었어요. 사실 마이애미 전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맥컬럼 같은 경우 공격적으로 상당히 좋은 선수고 포지션을 많이 가져가는데, 아무래도 지금 뉴올리언스 이 주전 라인업에는 포지션을 가져갈 만한 선수들이 상당히 많아요. 거의 뭐 헐버트 존스 말고는 나머지 선수들이 많이 이제 가져가는 선수인데, 여기에 맥컬럼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조시아트는 그래도 많이 뿌려주는 유형이었잖아요. 맥컬럼 대신 들어가 있던. 근데 맥컬럼이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에서 교통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오히려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었는데, 제가 볼 때는 디번트 그레이엄을 좀 벤치로 내리거나 약간 뭐 어떤 선택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쨌든 상대는 좀 샌안토니오고 지난 경기 애틀란타를 잡아내긴 했는데 그 경기는 샌안 3점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던지는 족족 들어가는 수준으로 이제 3점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 수비가 안 되니까 애틀란타가 공격도 효율이 그때 당시엔 좀 떨어졌었고 결국 좀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저는 이 경기는 조금은 뉴올리언스가 사실 적응을 이 바뀐 라인업에서 조금 더 하고 좀 선수들께 더 맞춰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비가 좋은 마이애미 상대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할 수가 있겠고, 첫 경기 일단은 맥컬럼이 온 상황에서 강팀 수비가 좋은 마이애미 상대로 그래도 나름 가능성은 조금 봤다고는 생각을 해요. 오늘 같은 샌안토니오 같은 경우 마이애미보다는 상당히 수비적인 부분에서 떨어지는 팀이고, 지난 경기 야투가 빵빵 터졌다고 하나 오늘 백투백 경기 사실상 이번 시즌을 좀 버린 샌안토니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뉴올리언스가 조금은 저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뉴올리언스의 승을 보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많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해외는 6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6월 마인까지 6점 정도면 마인까지 그래도 좀 가능해 보이고, 언어바 같은 경우는 조금 사실 오바를 당연히 봤는데 기준점이 좀 많이 올랐어요. 230.5까지 올라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로 워싱턴 대 세크라멘토. 워싱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브래들리 빌이 시즌 아웃되면서 사실상 이번 시즌은 좀 버린 느낌이 나죠. 벤치 쪽에서 뭐 다비드 베레탄스나 몬트레즈 헤럴 뭐 이런 득점원들이 조금 나갔고, 추가로 뭐 할러데이 뭐 이런 좋은 또 백코트 쪽 자원들과 많이 나갔어요 지금 선수들이. 그러면서 사실상 이번 시즌은 좀 건너뛰는, 뭐 포르징기스를 데려왔다거나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없고, 데니얼 가퍼드가 빠져있는 상황에서 사크라멘토가 이제 인디애나로부터 사보니스를 데려왔고, 첫 경기 한 경기밖에 뭐 치르진 않았지만 그때 당시의 효율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이전의 세크라멘토와는 좀 상반된 모습이긴 했어요. 사실 그 전에 세크라멘토는 백코트에 좀 치중된 팀이었거든요. 백코트의 모든 이제 좀 능력치나 뭐 이런 것들을 몰아넣고 경기를 했었는데, 프론트코트진보다는 백코트 힘을 준 팀이었는데, 뭐 팍스나 할리버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뭔가 확실하게 만들어가는 루틴이 없다 보니까 턴오버도 잦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마다 기복도 심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사보니스라는 이 BQ 좋은 빅맨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쨌든 좋은 BQ 좋은 빅맨이 있으면 이제 포인트 가드나 백코트 쪽의 선수들이 이용하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에서의 좀 패턴 플레이가 쉽고, 또 뭐랄까 디시전 메이킹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안 되더라도 조금 더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세크라멘토의 공격 효율이 상당히 올라가 있었고, 저는 지금 세크라멘토는 상당히 좀 무서운 팀이 그래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고춧가루로 좀 뿌릴 만한 팀 정도로는 보여지고,
특히나 벤치 쪽에 이제 다비온 미첼, 결국 이제 미첼이 크다 보니까 할리버튼을 보낸 걸로 보이거든요. 미첼이 이제 후반기에 꽤나 이제 야투나 여러 가지 공격 효율면에서 괜찮은 모습을 보였고, 이제 벤치 쪽에서 지금 상당히 또 괜찮은 지원을 하고 있어서 요 정도 사이즈고 핸디캡도 지금 세크라멘토가 3 정도밖에 안 받았거든요. 세크라멘토 마인 괜찮아 보입니다. 승도 보고 마인승까지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지금 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선수들이 많이 빠진 워싱턴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경기가 아닌가. 더군다나 이 그나마 데리온 포르징기스도 못 뛰고 데니엘 거포드도 못 뛰고 사보니스가 좀 더 오늘 경기 또 활약할 수도 있어 보여요. 세 번째로 샬럿 대 멤피스. 이 경기는 제 생각에는 의외로 조금은 빡세긴 합니다. 샬럿 같은 경우가 지금 뭐 고든 헤이워드나 코디 마틴, 맥다니엘스 뭐 이렇게 빠져 있으면서 분명한 누수가 있는 상황인데 워싱턴으로부터 몬트레젤 헤러를 이제 받아왔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지금 샬럿이 후반기에 들어와서 좀 많이 주춤하고 있던 이유가 결국 이 플럼리와 벤치 PJ 워싱턴, 이 센터로 볼 수 있는 선수들의 수비가 안 되는 모습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실점은 실점대로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선수들이 좀 빠져 있고 뭐 그러면서 우브레까지 뭐 부진하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런 수비적인 불안함을 앞선에서의 화력이 뒷받침해주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공격보다 수비가 안 되니까 샬럿 같은 경우 이제 어쨌든 달려야 되고 우리가 수비가 안 되는 것만큼 공격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나 몬테제 헤럴이 오고 지난 경기 뭐 상대가 사실 디트였어요. 그런 부분에서 불투명함이 솔직히 있습니다. 디트였다고는 하나 어쨌든 헤럴이 골밑에서 어느 정도 해주고 그러면서 센터 쪽에서 이제 수비가 사실 뭐 그렇게까지 막 나아졌다고 보진 않는데 조금 더 나아졌고, 골 밑에서 상대를 흔들 수 있는 카드가 있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플럼이 혼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똥만 잔뜩 쌌거든요. 그냥 말아먹었거든요 팀을. 근데 헤럴이 와주면서 확실히 그쪽 부분에서 좀 풀리다 보니까 골밑이 뚫리면은 외곽이 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경기 라멜로 볼이나 뭐 이런 선수들이 야투율이 상당히 좋았어요. 상당히 좋았었고, 그럼에도 이제 우브는 부진했었다는 점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멤피스도 상당히 이제 달리는 팀이고 이 경기 같은 경우에 저는 그래도 오바의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 싶고요. 기준점이 상당히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239.5여서 찍기는 솔직히 좀 부담스러운 기준점이죠. 어쨌든 오바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하고, 승패 같은 경우는 저는 멤피스 쪽으로 봅니다. 뭐 몬테제 헤럴 정도만 결국 들어온 샬럿인데 멤피스는 상당히 좋은 프론트코트진 선수들이 많아요. 뭐 여기 이렇게 있는 선수들 자체도 상당히 뛰어난 선수들이고, 벤치 쪽에 뭐 브랜든 클라크나 카일 앤더슨 충분히 몬트레제 헤러를 제어할 수 있는 선수들은 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샬럿이 조금 골밑 공격에서 문제를 겪는다면 이게 외곽이 또 안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불안한 부분도 뭐 오바 쪽에서는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멤피스가 그래도 잡을 경기가 아닌가 싶고, 핸디캡 접근은 제가 볼 땐 좀 빡셉니다. 핸디캡 접근은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 네 번째 경기로 이제 필라델피아 대 클리블랜드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리어스 갈란드가 클리블이 이제 백투백이죠. 백투백 경기인데 지난 경기 이제 대역전승을 또 거두면서 분위기를 한껏 좀 살리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잠시만요. 인디애나 상대로 좀 거의 뭐 내줬던 경기를 역전승을 하면서 4쿼터에 이제 15점 차까지 벌리고 뭐 2-3, 4쿼터로 그냥 내리 따내면서 대역전승을 좀 거뒀었고, 그 중심에는 이제 갈란드가 빠져 있는 상황에서 뭐 캐리스 루버트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이 잘 풀어줬어요. 결국 이제 뭐 인디애나의 좀 불안한 백코트 수비 뭐 이런 부분을 르버트가 잘 공략하면서 팀을 많이 풀어줬고, 벤치 쪽에서도 상당히 이제 득점적인 도움을 많이 줬었는데, 결국에 오늘 같은 경우는 갈란드가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 필라델피아는 하든을 못 쓰는 상황에서는 저는 조금은 불안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사실 결국 하든이 못 나오면 지금 필라델피아는 이전에 전력에서 마이너스예요. 왜냐면 세스 커리도 못 뛰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제 생각에 엔비드가 좀 고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지금 어쨌든 필라델피아 이 라인업 쪽으로 보면은 뭐 맥시아 최근에 야투율이 괜찮지만 타이블이나 코코마즈가 사실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거든요. 코코마즈도 뭐 기복이 상당히 심하고 타이블은 수비에 특화된 선수고, 이게 만약에 뭐 엔비드 쪽으로 더블팀이나 이렇게 붙었을 때 가뜩이나 이게 사이즈도 큰데 그런 부분에서 엔비드가 충분히 고전할 만한 경기라고도 좀 보이고, 벤치 쪽에서 어떻게 좀 분발해 줘야 되긴 하나 지금 클레블랜드 벤치가 미쳐 날뛰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또 사이즈가 또 맞춰질 가능성이 있고, 그런 상황을 좀 고려한다면 요거는 좀 백투백이긴 한데 오히려 좀 클레블랜드 프렌 쪽으로 접근할 만한 경기가 아닌가. 결국 하든이 돌아와야 이거 와야 돼요. 하든이 뛸 수 있어야지 이제 엔비드한테 더블팀을 붙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필라델피아의 공격 효율이 엄청나게 좋아질 걸로 좀 보이긴 하는데 그 전까지 라인업으로는 조금은 쉽진 않다. 어쨌든 필라도 뭐 뭐야 클레블랜드가 백투백이긴 하지만 필라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어서는 저는 클플 쪽이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배팅을 한다면은 갈란드가 나온다는 가정합니다.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어쨌든 클플 쪽. 다섯 번째 경기 토론토 대 덴버. 토론토의 최근 기세가 상당히 좋죠. 오늘 같은 경우 프레드 밴블리지 출전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 싶고, 물론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밴블리 상당히 중요한 선수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이 토론토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별로 크지가 않아요. 크지가 않아서 요키치가 어쨌든 사이즈적인 부분으로도 상당히 활개를 칠 사이즈긴 한데, 요키치가 뭐 경기하는 거 보면 사실 오히려 이런 스몰 사이즈의 빅맨들 고전하는 유형이 좀 있거든요. 빠르고 오히려 뭐 자기만큼 크거나 한 선수들 상대로는 느리니까 그 선수들은 그거를 요키치가 충분히 이용하는데, 이렇게 빠르고 손질에 능한 선수들 상대로 요키치가 이번 시즌에 고전했던 적이 종종 있어가지고 이게 뭐 사이즈적으로 요키치가 우위에 있다고 한들 확실히 털어먹는다고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땐 잘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최근에 덴버 같은 경우 그래도 요키치를 제외한 선수들이 그래도 조금 도와주는 흐름이 있긴 있어요. 원래 그전에는 이제 뭐 요키치가 내주거나 했을 때 아무것도 안 되는 모습이었다면 최근엔 그래도 누군가가 뭐 요키치가 건네주는 볼들을 처리해 주거나 그런 경우가 조금은 더 많아지긴 했는데, 글쎄요. 요 경기는 결국에 덴버의 턴오버가 제 생각에는 발목을 붙잡을 확률이 조금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덴버 같은 경우 가뜩이나 턴오버가 적은 팀도 아닌데 토론토의 이 수비 강한 수비를 막아내기에는 조금은 특히나 원정 경기에서 조금은 빡세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배팅을 한다면 저는 이거는 토론토 쪽이 맞다고는 보이는데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덴버가 지난 백투백인데 지난 경기에서 패했고 오늘 다시 한번 좀 이제 순위 싸움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를 갈고 나올 가능성은 조금 있어요. 그런 부분이 조금 불안하긴 한데 배팅을 한다면 그래도 토론토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언어바는 오바 쪽을 봅니다. 오바 쪽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패스를 할게요. 저는 솔직히 이게 균점 이렇게 높게 받을 경기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OKC 프렌도 못 찍겠어가지고 이 경기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자원 태그린까지 빠지면은 뭐 도순모가 돌아오긴 했는데 또 이거 시카고가 수비가 아예 안 되는 라인업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뭐 로이스 돌트나 이런 선수들이 날뛸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시카고가 수비가 안 되는 부분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이게 13.5? 요 정도 기준 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요 경기도 넘어갑니다. 요 경기도 요거는 배팅한다면 사실 마이애미 마엔 뭐 찍어볼 만한 것 같긴 해요. 뭐 그 정도 보고 넘어갈게요. 지금 브루클린 같은 경우는 빅맨진에 대한 제어가 아예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골미시 아데바요 놀이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다고 뭐 백코트 쪽에 수비가 좋냐? 전혀 아닙니다. 라울이나
덩컨 로빈슨까지 또 터져줄 가능성도 고려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어빙이 조금 힘을 내고 있어요. 지난 경기에서 이제 패티 밀스가 어빙을 많이 도와주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좀 겪었었는데, 어빙이 이제 하든과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든 나가고 다시 좀 불을 뿜는 분위기고, 뭐 밀스, 캠 토마스는 잘해주고 있는 것 같고, 밀스 정도만 터져주면 되는데 그 부분에서 브루클린은 좀 안 터지고 있다. 어쨌든 오늘까지도 뭐 세스컬이나 드럼통 뭐 이런 애들이 못 나올 걸로 보이는 상황에서 또 요경기를 찍는다면 마인 쪽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8번째 경기 댈러스 대 클리퍼스가 다시 붙습니다. 결국에 이제 댈러스는 포르징기스를 떠나보냈고 하더웨이 못 뛰고, 오늘 같은 경우 베르탄스가 좀 출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스펜서 디니디는 GTD 이 정도 사이즈. 클리퍼스 같은 경우 지금 노먼 파울의 GTD에 떠 있고, 오젤레나 뭐 이런 벤치 쪽 자원들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저는 지난번에 이거 클리퍼스 프렌 똑같은 매치업과 거의 비슷한 기준점에서 클리퍼스 프렌 오바를 봤거든요. 똑같이 봅니다. 클리퍼스가 마지막에 잘 따라가다가 무너졌던 부분 상당히 좀 아쉽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겠고, 댈러스 같은 경우 돈치치가 역시나 클리퍼스 만나가지고 이제 화풀이를 했어요. 지난 플레이오프에 대한 좀 복수를 그냥 정규에서 좀 했는데, 그 경기에서 좀 화가 덜어졌을 가능성이 높고, 돈치치가 지난 경기만큼 해주지 못한다면 클리퍼스가 좀 더 편안하게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요런 흐름을 또 예상을 해보고요. 오바 쪽 클리퍼스는 결국에는 그래도 경기를 조금씩 치르면서 선수들끼리 호흡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데려온 선수들 자체가 그래도 꽤 괜찮은 선수들을 데려왔고, 지금 팀에도 전체적으로 뭐 이 선수들의 조합이 안 맞거나 그러진 않아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밸런스 자체는 크게 나쁘진 않아 보여서 한 경기 한 경기 클리퍼스가 조금 더 나아지는 분위기 속에서 이 높은 기준점 7.5, 해외는 6.5여서 6.5가 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 정도 기준점에서는 그래도 프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오버 프렌. 자, 골스 대 랄. 최근에 안 좋은 두 팀이 만났는데, 글쎄요. 사실 지금 골스 라인업으로 보면은 디그린 빠졌고 이고달라 빠졌고, 요런 상황에 사실 르브론이나 AD에 대한 수비가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르브론이나 AD가 좀 지금 골스의 프론트코트진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그리고 최근에 골스의 수비를 좀 고려했을 때는 르브론이나 AD를 제어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땐 높아 보이긴 하는데, 레이커스도 수비가 안 되는 건 매한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골스는 수비를 잘 하는데 지금 상성 사이즈 상으로 르브론이랑 AD를 좀 막기 빡세 보이는 그런 그림이고, 레이커스는 그냥 수비가 안 돼요. 결국에는 계속해서 좀 수비 선수들이 잘 안 뛰니까 어쩔 수 없죠. 뭐 아무리 뭐 뛰어나고 능력 있는 선수들라도 뭐야 안 뛰면은 아무짝 쓸모가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난 경기는 포틀랜드 상대로도 좀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었고, 오늘 같은 경우 골스 같은 경우 공격을 좀 정신없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골스가 결국에는 좀 힘이 많이 빠질 가능성, 뭐 그런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는 일반승 정도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골스 일반승 정도는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핸디캡은 이게 그래도 은근히 핸디캡이 좀 세가지고 7.5여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저는 차라리 언오버 쪽으로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225.5면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기준점에서는 뭐 오바 쪽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결국에 레이커스 이제 수비 쪽으로 지금 탈탈 털릴 것 같고, 지난 경기도 클레이 탐슨이 좀 많이 야투가 안 터지긴 했는데, 그래도 좀 기대해 볼 만한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은 있는 것 같고, 골스가 뭐 백투백도 아니고 오늘 경기 그런 부분 고려했을 때 홈에서 뭐 충분히 잡고 좋은 야투감을 보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10번째 경기, 사실 10경기를 이렇게 하지만 2경기는 거의 거른 수준이죠. 피닉스 대 올랜도,
이건 기준점이 말이 안 되긴 해요. 16.5거든요. 이렇게 기준점이 높아진 부분은 토리 크레이가 이제 에런 할러데이, 그러니까 워싱턴에서 이렇게 워싱턴과 뭐 인디애나에서 각각 피닉스가 필요한 부분에 구멍을 잘 메꿨어요. 결국에 이제 미칼 브리지스의 백업적인 부분과 크리스 폴의 백업, 지금 캠페인도 없고, 아니 캠페인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자매도 잘 못해주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두 선수에 대한 백업이 되게 중요했는데 쏙쏙 잘 데려왔어요. 나머지는 다 잘하고 있었거든요. 결국에 피닉스한테 필요했던 거는 크리스 폴이 조금 출전 시간적인 부분을 이제 가져가 줄 수 있는 뭐 선수와, 아니면은 미칼 브리지스 같은 경우도 피닉스 수비에서 상당히 중요한 선수인데 빠지면은 수비적인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뭐 토리 크레이크 같은 괜찮은 자원을 또 데려왔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력적으로 사실 지금 피닉스는 거의 완벽해 보이거든요. 구멍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제가 뭐 폴의 체력 했지만 폴이 꿋꿋이 잘 버텼고 일단은 데려왔고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 원래도 지금 같은 경우는 크게 기존에 빠진 선수 외에는 어느 정도 전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 경기는 오히려 사실 이거 뭐 게임이 안 되는 경기거든요. 올랜도 이 피닉스 상대로 아예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 이 두 선수가 많이 뛰었기도 하고 기존의 선수들을 빠르게 이제 팀에 적응시켜야 되는 게 피닉스의 또 숙제라고 보는데, 왜냐면은 중요한 백업이다 보니까 뭐 플레이오프 때는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겠지만, 사용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뭐 그런 부분은 있지만 정규 시즌 남은 기간이 꽤 있기 때문에 아직도 빠르게 좀 적응시키는 부분을 고려한다면은 오늘 크리스 폴이나 미칼 브리지스가 생각보다는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거 16.5는 제 생각에는 좀 빡센 기준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결국에 이거는 완전 계약살에 나와야 되는데, 피닉스가 새로 이제 트레이드해온 조각들, 그런 조각들을 이제 좀 활용하거나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좀 많이 출전 시간을 가져갔던 선수들이 휴식을 취한다면은 조금은 바뀐 라인업에서 피닉스 삐걱거릴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은 좀 쉬어가는 타임에서 올랜도가 16.5잖아요. 가비즈가 나와도 조금 따라갈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오늘 경기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NBA는 총 10경기 있었고 한 8경기 정도 이렇게 쭉 봤는데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뭐 샌안토니오 뉴올리언스나 아니면 뭐 세크라멘토 뭐 이런, 지금 샬롯 전체적으로 이게, 클리블랜드도 약간 그러고 필라도 전체적으로 살짝 흐름이 이게 바뀌는 느낌이잖아요. 지금 뭐 세크라멘토 같은 경우는 아예 다른 팀이 됐고, 뉴올리언스도 이제 맥컬럼이 들어오면서 팀 전체적으로 조금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움이 있을 수 있겠고, 나쁘게 얘기한다면은 그런 부분이 있고, 샬럿도 지난 경기에서 긍정적이었지만 이게 멤피스 상대로 어떻게 드러날지 모르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 이제 분석하기는 조금 빡센 것 같아요. NBA가 팀들이 트레이드가 빡빡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왜냐면 NBA 같은 경우 축구보다는 확실히 선수 한 명 개개인에 대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축구는 뭐 들어와도 어느 정도 사이즈를 보고 분석하면 되지만 NBA는 판이 팍팍 바뀌어요. 선수 스타일에 따라 이제 팀의 색깔도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빡센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오늘 경기 전체적으로. 어쨌든 오늘 NBA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